자, 안녕하세요. 코리안교합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 살기 시작한 지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고, 이민 생활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 기념? 1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산지 1주년 기념으로 이제 제가 이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필리핀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에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예. 그때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언어가 되질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웬만한 공문서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뭐 집 계약서나 무슨 뭐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 근데 내가 보고서 영어를 읽을 줄 모른다. 힘들겠죠. 그러면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뭐 캐나다나 무슨 뭐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으로 국한을 이렇게 해놓고 보자면 사실은 그래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무슨 뭐 호주나 뭐 이렇게 해서 기본 임금이 센 데는 저희들이 가서 육체노동 할 수 있어요. 육체노동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수익이 높은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니까.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최저 일당이 한 10,000원이 조금 넘어요. 시급 아니고 일당이 10,000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무슨 뭐 청소하러 오시거나 뭐 이런 뭐 드라이버, 운전기사나 뭐 이런 사람들 월급이 보통 한 15,000페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 월급이 한 15,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집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선 이제 야야라고 그러고 뭐 이러지만 야야들이 집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무슨 뭐 출퇴근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급여 차이는 이제 좀 많이 나게 되고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은 2, 3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호텔이나 이런 데 이제 예약 부서, 한국인 상대로 하는 예약 부서, 콜센터, 그리고 카지노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이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따갈로그로 이제 현지 업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따갈로그 굉장히 많이 배우셔야 돼. 어려운 상황에 많이들 처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가고서 사업을 해야겠다.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안 줘요. 외국인한테 개인 사업자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주지 않다 보니까 보통 필리핀 사람을 한 명 앞세우고 이제 덤이라고 그러죠. 예, 덤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야. 명의만 필리핀 사람을 이름으로 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 실소유자인. 근데 요거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불법이에요. 안티 더미법이라고 해서 더미 방지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 걸리면 내가 투자한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뽑을 수가 없어.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더미가 갑자기 휙 돌아가고 나 이거 다 내 거야.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뭐 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음식점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 거의 대부분은
더미를 써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은 불법이에요, 사실은. 정말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베트남도 그렇고. 예.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뭐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쉽게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만약에 이민을 오신다, 막말로 맨몸으로 뛰어들기는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북미,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면은 내가 뭐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제가 그쪽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서.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내가 가기는 편해요. 근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 그게 동남아 쪽에 이민하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필리핀은 뭐 그렇게 기회의 땅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막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거를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거를 취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랭귀지 코스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대학생 애들, 그러니까 대학생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어요.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 대학생 친구들이 막 토익도 준비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라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만 좀만 배우면 금방 해요. 한국에서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직장에서 쓰는 단어들도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어들 몇 가지 뭐 이런 거 항상 그 태도에서 항상 써지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베이직만 갖추고 계시면 영어로 대화하시는 건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셨다, 어느 정도 하셨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도 취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응. 근데 급여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그것만 감안하고 오신다면 뭐 취직하는 거는 뭐 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베네핏이 있는 회사를 들어가시면 더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요. 이건 사실일 거예요. 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이랑 대화해 보면 무자비해요. 그 친구들은 영어 하는 게 무자비해. 우리의 영어 실력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아. 하지만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를 못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해요. 어. 그래서 일부러 쉬운 단어를 써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랄까, 필리핀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취직을 해서 자기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언어나 이런 거에 좀 적응이 된 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필리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을 또 보면 치안 얘기 많이 나와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BGC라는 동네는 굉장히 독특한 동네예요. 필리핀 중에서도 이런 동네가 없어요. 진짜로 필리핀 보통 서민들 사는 동네들만 쫙 이렇게 있는데 가면 한국이랑 뭐 GDP 10배 차이가 나는구나, 피부로 확 느껴져요. 딱 보는 순간 이건 10배 차이가 나네, 10배 이상 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컨트롤된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필리핀 전반적인 모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필리핀 지켜보면서 올티가스, 뭐 세부, 뭐 BGC,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인 분들 많이 사는 이런 데는 그나마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뭐
ATM기에서 돈을 찾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확 낚아채 간다든지, 치안적으로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죠. 무슨 뭐, 예,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치안적으로 이게 불안하지 않다라고 느낀 나라는 싱가폴밖에 없어요. 싱가폴. 홍콩도 뭐 가면은 뭐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들 종종 나와요. 특히나 무슨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필리핀은 더 유독 조심해야 되는 게 총기 소지가 허가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쁘게 하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특별히 막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딱히 위험한 동네, 가지 말라는 동네 뭐 이런 데는 안 가고 하면은 그렇게 뭐 제가 다니면서 아 여긴 위험한데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쵸? 그렇잖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조심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필리핀 치안은 좀 나쁘지 않아요. 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BGC나 이런 쪽은 뭐 서울이랑 큰 차이 없어요. 또 뭐 있을까요? 필리핀 느려요. 다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다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느려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대사관 가고서 제 여권을 리뉴얼을 했어요. 다시 재발급을 받았는데 걸린 시간이 2주예요. 맥시멈으로 잡아서 2주라고 해서 제가 2주 뒤에 찾으러 가고 받아왔고,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여권을 받으려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모든 게 기가 막히게 느리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모든 게 기가 막히게 느리기 때문에 한국처럼 막 조급하게 막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안 돼요. 네, 굉장히 느긋하셔야 돼요, 좀. 저희 인테리어 업자, 저희 뭐 인테리어 잘못돼갖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런지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아직도 안 고쳤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지금 그거 확인하러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밖에 그러니까 야외 촬영 안 하고서 지금 실내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출산 예정일이 이제 7월이에요. 7월이라 와이프 출산하고 그러면 이제 출산 준비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영상 찍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점점 느려질 수도 있겠다. 거기다 또 애 낳고 나면 애 낳고 이제 초반에 이제 한 몇 달은 정신 없겠죠. 우리 태명이 김치입니다. 김치. 네, 우리 김치랑 같이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서 촬영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음식점 가서 맛보는 거 외에 저것도 좀 하려고요. 육아도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치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를 좀 찍어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인테리어 업자 때문에 제가 밖에 못 나가고서 우선은 실내 촬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재밌고 또 유익한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TV랑 네이버 TV에도 코리안 꼬야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네. 우선 어차피 찍는 건데 여러 군데 노출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